안녕하세요, 제이엘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시리즈로 해가지고 또 다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세무대리인들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개인의 소득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다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업종코드,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그 다음에 수익금액 이런 것들이, 그리고 올해 바뀌어진 게 이 사람이 이 사업장이 간편장부인지 곡식부기인지 그것도 같이 표시가 되더라고요.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자료가 나오고 있죠. 매년 국세청 자료는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이 국세청이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알고 보내줄까? 이거를 깨치는데 저는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처음부터 궁금해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이거 이렇게 해 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만 했던 거죠. 일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일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스터디 오프라인 스터디 할 때 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왜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특강 교환에 넣은 부분인데, 그런데 국세청은 어떻게 알고 이 개인 사업자의 수익 금액을 알고 있을까? 라고 해서 반영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6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죠. 또는 면세사업자라고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합니다. 그쵸? 네. 그러면서 국세청은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신고를 해주기 때문에 그 신고 내역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신고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는 제대로 해주지 않은 상태로 국세청이 자료를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 사업장 현황 신고의 매출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는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가산세, 부가세를 미납한 부분이 있을 거니까요. 그런 가산세도 있지만 나중에 종합소득세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서 수익금액을 가지고 기장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기장무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익금액, 기준수익금액에 걸려있다던가 그 누락한 매출액 때문에 그 기준수익금액에 걸려있어서 내가 기장무 판단을 이제 잘못할 수도 있고, 국세청에서 보내온 자료, 지금 현재는 이 사업자가 곡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기재까지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기장무 판단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보면서 뭔가 누락된 부분이 발견된다라고 하면 결산 시기에 가산세 누락해서 매출 누락해가지고 부가세 안 낸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가산세를 내고 본세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라도 제대로 잘 반영하면은 좀 낫죠. 그런데 이게 신고가 끝난 이후에 발견이 되면 수익금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장무 판단 자체가 틀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락된 매출액 때문에 수익금액이 기준수익금액에
미달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누락된 매출을 수정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기준 수익 금액 이상이 돼가지고 복식국이 의무자였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무신고로 보게 되고 관련 가산세가 다 추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국세청은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그러한 안내문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게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안내문이지 이게 확정 신고용은 아닌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그 해당 사업자가 자기의 매출을 신고하는 거고 사업장 현황 신고 자체도 면세사업자가 본인의 매출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거는 자기 매출을 신고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지급자가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자 자체가 이 사업자에도 뭐 직원이 있을 거고 뭐 인건비 뭐 나간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급자 입장인 거죠. 그래서 원천세 신고는 지급자가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죠? 라고 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어떠한 소득을 지급을 했을 때 세금을 잠깐 맡아뒀다가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납부를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업자가 있는 사업자는 자기의 세금을 그때그때 신고 납부를 하게 돼요. 근데 소득을 받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들은 어떠한 소득을 받았을 때 세금 납부를 안 하게 되죠. 납부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는 네 원천징수 의무자인 너가 돈을 줄 때 이 사람한테 세금을 어느 정도를 떼서 나한테 납부를 해. 나는 국세청이죠. 세무서죠. 그렇게 예납적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지급자 입장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매달 제출을 하고 잠깐 떼어놨던 원천세를 납부를 하게 됨으로써 이 소득을 받는 자가 세금을 일정 부분 납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확정세액이 아니고 말 그대로 원천징수예요. 그냥 어떠한 률에 의해서 어떠한 표에 의해서 너는 이만큼의 소득을 받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소득세를 잠깐 떼어보자. 그리고 정산은 내년 5월에 하자. 그게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의 구조거든요. 저기 앞에 공사 중이네요. 여기는 강변북로입니다. 강변북로인데 지금 여기는 항상 밀려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밀리는 공간이라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차로 이제 자차로 가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금요일 정도에는 2시간, 집에 올 때 2시간 정도, 빨리 오면 1시간 반 걸려요. 그래서 이 생활을 조만간 한 달 이내에 끝냅니다. 그러고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가끔 문정동으로 출퇴근을 할 거거든요. 우리가 원천세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러한 자료들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원천세 신고 자체는 그냥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데 그 중에 세금을 얼마를 뗐기 때문에 이걸 납부할게요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소득자가 누군지는 아직까지는 국세청이 몰라요. 원천세 신고할 때는. 다만 우리가 다음 연도 2월 정도 3월 10일까지 해가지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죠.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이자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등 원천세 신고를 했던 그러한 그 모든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3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어떠한 소득자가 어떠한 소득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는 거는 원천세
원천세 신고서하고 지급명세서는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 개념이고요. 그 중에는 뭐 종전근무지가 있으면 원천세 신고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개념적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총 금액은 같아야 된다. 그 중에 뭐 종전근무지가 있다라고 하면 지급명세서 총액에서 종전근무지 급여를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원천세 신고한 금액하고 동일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천세 신고서는 지급명세서다 간단하게 이제 등식으로 만들어서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 우리가 세무 대리인들이 대부분이시고 회사에서 직접 이러한 신고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도 하고 있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 있고 그 면세사업자라고 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도 하고 있고, 이 사업장 현황 신고는 개인 사업자만 합니다. 법인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고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알고 있는 거죠. 또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가 신고를 잘못하면 잘못된 내역으로 그러한 자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국세청이 그 개개인들마다의 수익 금액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에 대한 강의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소득세 남은 점점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죠. 9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남은 시간 동안 화이팅! 또 화이팅! 9일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JL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